법률 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라는 것은 이혼 당시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증액 소송도 가능하고 감액 소송도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양육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만 지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증액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는 그 당시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녀의 나이가 증가를 하거나 또는 비양육자의 급여가 오르기만 하더라도 증액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증액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본 소송을 청구한 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고 현재 기준 대략적으로 본인이 현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 현실을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이 청구를 했다면 당연히 감액을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FM대로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감액이 된 금액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현재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가 이 정도인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 비용과 채무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주장해야 하고, 본인이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우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혼을 해서 거기 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부양을 해야 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주고 나온 경우 또는 재산 분할을 조금만 받고 지배 명의를 상대방에게 다 주고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주장은 해야 하지만 양육비 증액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주장, 아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주장은 이혼 당시의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는 주장은 양육비 증액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상대방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혹시나 조정기일에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으면 법원은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응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항변에 대한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다 하고 난 후 대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 당시에 큰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비는 증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액된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현재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 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